자, 이번 시간에는 소띠생, 절기상으로는 소서대서가 있는 양의 달, 미월이라고 해요. 미월. 사주팔자표를 보면은 여기 년에는 소띠생이니까 축이 나올 것이고, 태어난 달, 월에는 미가 나오겠죠. 미, 축, 미. 두 글자가 꼭 나와야 되겠죠. 자, 미월의 특징은 소서대서가 있는 구간이다.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소띠생이 미월에 태어났다는 것의 의미는 한번 에너지로 그림을 그려봤어요. 우선 첫 번째 보이는 것이 소띠생이 태어나면서 가지고 태어나는 그 본질적인 에너지의 위치를 한번 보세요. 가장 밑에 있죠. 그 다음에 가장 더운 소서대서가 있는 양의 달에 태어난 이 미월의 위치 에너지를 한번 보세요. 그래서 첫 번째 눈에 보이는 것이 완전히 반대 위치 에너지를 갖고 태어났다. 자, 두 번째는 요건 조금 어려운데 일단 이렇게 기억하세요. 두 개의 화개살을 갖고 태어났다. 소띠생이 가지고 태어난 본연의 화개살과 태어난 달에 자기 반대쪽에 있는 반대쪽의 화개살의 에너지를 갖고 태어났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보세요. 요 글자도 기억하셔야 돼요. 서로 완전히 반대에 있죠. 충, 이렇게 충의 위치에 있다. 소띠생이 가지고 태어난 그 본질적인 위치 에너지를 한번 보자면, 시간에 비유하자면 겨울의 기운에서 봄의 기운으로 연결하는 그 에너지를 축이라고 하고요. 이 미라고 하는 에너지는 여름의 기운에서 가을의 기운으로 연결하는 에너지예요. 이 연결고리 두 개를 다 갖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복잡한 구간이다. 재능이 다양하다. 명리학적인 정의로 보시면 소띠생이 축이죠, 축. 미월에 태어났다는 것은 완전 반대 위치라고 그랬죠. 충관계를 갖고 태어난 거고요. 두 번째는 연결고리라고 그랬죠. 연결고리 역할을 갖고 태어난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월살이라고 그래요. 월살. 소띠생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사유축 운동을 해요. 요 미는 해묘미 운동을 해요. 그래서 완전히 반대 운동을 하죠. 나의 화개살과 반대편의 화개살 두 개를 다 갖고 있죠. 그런데 이제 기준점이 누구예요? 소띠생이 기준점이니까 소띠생 입장에서 미는 월살을 갖고 태어난 거예요. 월살이라는 건 뭐예요? 나의 운동의 반대 화개살이죠. 반대 화개살을 장착하니까 아하, 이 사람은 나의 노하우를 장착하면서도 상대방, 나랑 완전히 다른 사람의 노하우도 배우고 장착하는 힘이 있겠구나. 나의 문화권에서 다른 문화권으로 갈 수도 있겠구나. 거기를 월살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월살이라는 것은 월살은 고초살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린단 말이에요. 이것은 이제 자기의 반대 화개살이기 때문에 인생을 살면서 이 반대 화개살과 충돌이 되는 일이 생길 경우에 그것을 이제 노하우로 받아들이면은 월살이 구원이 되는 거예요. 도와주고 구원하고 도우미, 이런 엄청나게 좋은 에너지로 작동하지만 나랑 반대되는 사람과 투쟁할 경우에는 이 고초살의 고통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월살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기랑 생각이 다른 사람의 견해를 잘 이용해야지 거기에 집착해서 싸우다가는 고초살로 들어간다 이거예요. 자, 자연계에서도 이 소띠생의 축의 에너지와 미월에 태어났다라는 이 미가 상징하는 에너지의 그 의미를 한번 살펴보시면 상당히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 시간에 재생이라고 하는, 회복이라고 하는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장 추운 곳에서 오히려 변화를 시켜주는 거죠. 그 변화를 시켜주는 것을 우리가 인간 세상에 비유한다면 사람을 바꾸어주는 일,
연결시켜주는 일을 한다 이거죠. 중매인이다, 중개인이다. 해석과 전달, 그렇죠? 이런 것들을 다 연결고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가장 추운 곳에서 싹을 틔우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걸 축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미는 완전히 반대쪽이니까 어떻겠어요? 나무가 완전히 화려함을 뽐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지구상에는 미라고 하는 에너지가 존재하기 때문에 화려해지는 에너지를 모아서 이제 우리 나무에 비유하자면 열매 쪽으로 이동을 시켜줘야 돼요. 그럼 이 미를 거치면은 모든 에너지가 내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수렴을 하는 거죠. 수렴 흡수를 하는 거죠. 신기하잖아요. 그렇죠? 축이라는 것은 가장 응축된 곳에서 반대로 터트려서 튕겨 나와야 되는 인물을 갖고 태어난 거고, 미라는 곳은 가장 화려한 곳에서 응축시켜서 내부로 또 수렴을 시켜서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렴 흡수에 연결해주는, 여기도 연결고리란 말이에요. 이렇게 가장 예민하고 가장 어려운 구간이 축과 미인데, 소띠생이 미월에 태어났다는 것은 이 두 개의 가장 어려운 에너지를 갖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우리 인체로 따지면은 이 재생과 회복을 이제 뭐 림프 활동이라든가 장에서 발효를 시키는 구간이라든가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고요. 여기 미라는 것은 가장 폭발력이 왕성한 에너지를 다시 흡수시키는 거니까 어디예요? 호흡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축미가 제대로 작동한다면 대단히 건강하고 이런 림프와 장의 발효 기능과 호흡 기능을 다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운동선수로 아주 성공한 분들, 그 다음에 배우도 호흡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전달력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뭐 강연하거나 연설하시거나, 그 다음에 이제 연결고리니까 사람들을 연결해주는 거, 일반인과 신을 연결해주는 거, 위대한 종교가, 목사님, 스님, 단편적으로 본다면 연결고리니까 뭐예요? 소개해주는 거, 중개업, 중매업. 그 다음에 이제 충미충이 충자를 두 가지로 쓰는데, 요 충자가 된다는 것은 서로 단절된다는 뜻이에요. 단절되기 쉽겠죠. 완전 서로 반대 극단점에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요 두 번째 충일 경우에는 이렇게 흘러간다, 잘 흘러간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아주 건강한 충미충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체격도 크시고 골격 자체가 이제 대단히 균형이 잡혀 있어요. 뭐 우리 충미충이 있는 분들 중에 박찬호 선수, 뭐 영화배우 이병헌 씨, 그 다음에 이제 성악을 하시는 분들도 많겠죠. 그 다음에 강연하는 분들, 연설하는 분들. 그런데 이제 이 충이 될 확률이 대단히 높죠. 그럼 육충의 단점이 이제 나타날 경우에 이제 충미충이 림프나 장의 발효 기능이 안 되니까 만성 설사, 그 다음에 호흡기에 열이 생기니까 호흡기 질환, 양극단을 다 갖고 태어났다는 것은 좋은 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완전 반대 에너지를 두 개 다 갖고 있다는 거니까. 그런데 또 이렇게 단점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건강관리라든가, 그 다음에 인간관계에서도 관계에 얽힘이 생길 수 있겠죠. 좋을 때는 뭐 인간관계가 원만하고 이 사람도 알고 저 사람도 알고 이렇게 관계의 확장으로 쓸 수 있는 에너지지만, 또 이것이 이제 이러한 충이 될 때는 또 단점으로 작동해서 관계의 얽힘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조금 이해가 되셔야 될 텐데, 자, 이 축이라는 에너지와 미라는 에너지, 본연의 에너지는 축이라고 하는 운동복과도 같은 거예요. 운동복. 잠잘 때 뭐 파자마 같은 거, 잠옷. 그런데 미는 옷으로 따지면 뭐예요? 유행하는 패션이라고 보면 되죠. 그렇다면은 이 사람은 뭐 운동복, 추리닝도 잘 어울리고, 뭐 양복도 잘 어울리는 사람이다. 한복도 잘 어울리고, 옛날 전통도 잘 어울리고, 그 다음에 새로운 패션도 잘 어울리는 거죠. 그러니까 음식도 뭐예요? 전통 음식과 요즘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음식을 다 먹을 수 있는 사람이다. 그건 이제 충미충이 건강할 때 이야기죠. 충미충이 이제 분리가 될 경우에는 요충이 된다 그랬잖아요. 충은 항상 두 가지로 생각하셔야 돼요. 이 충이 될 경우에는 뭐 만성설사, 만성호흡기 질환 이런 것들을 달고 살기 때문에 또 이제 음식에 좀 민감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충미라는 에너지가 가장 화려한 곳에서 실력 발휘를 할 수 있는 힘이 있는가 하면, 또
남들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곳, 소외된 곳이라고 하죠. 소외된 곳도 볼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화점에 있는 물건도 볼 수 있는 힘이 있고 재활용 제품도 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운동선수인 경우에는 연습과 훈련, 그 다음에 그 준비 기간을 참아낼 수 있는 힘이 있는 거고, 실제로 무대 위에서 실력 발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충전 시간으로 본다면 안 나타나고 어딘가 이렇게 잠수 타는 것처럼 보이는데, 또 에너지를 소모하는 쪽으로 보면 가장 왕성한 또 활동력을 보여준다. 양면을 보여준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충이 있는 분들이 조심해야 되는 게 뭐예요? 한번 인간관계에서 별거, 이별이라든가 이혼 이런 것들을 겪을 수 있다. 그 대신 그것이 이제 어떤 범위 내에 있을 때는 여러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는 이해의 폭이 넓어지면서 관계 확장으로 쓸 수 있다. 포용력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양한 계층과 다양한 세대의 연결고리 역할을 할 수 있다 이거죠. 변동폭이 있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죠. 소띠생이 미월에 태어난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능력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 능력을 어느 쪽으로 쓸 것이냐, 그 다음에 어느 시기에 수축할 것이냐, 확장할 것이냐, 요것만 남아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써놨어요. 충미충이 연월에 있으면 이렇게 그 기질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 양극단의 기질을 잘 이용해서 훈련을 참아내고 실력 무대에서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고 해서 운동으로 쓰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대본을 해석해서 배우 생활을 하는 분도 있고, 강의하는 분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축과 미가 연결고리라고 그랬죠. 그래서 중개업, 소개업, 요즘에는 뭐 마케팅이라고도 하고요. 기획하고 실행하기 때문에 이제 사업적 기질이라고도 해요. 협회를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이 내용을 한번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연결고리 역할을 해주는 게 좋다. 그 다음에 이제 충미충이 기본적으로는 가장 강력한 두 개의 에너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체격과 체력 이런 것들을 겸비하고 있다고 보는데, 이제 이게 이제 분리가 될 경우에는 이제 축의 위치에서는 재생의 문제가 다운이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장의 발효, 회복, 재생이 다운이 될 수 있죠. 요거를 이제 알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만성 설사, 신경성 장 트러블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미라는 에너지가 축과 분리가 되면은 호흡, 상열, 열이 이제 심장이나 가슴에 몰리는 거, 얼굴 쪽으로 몰리는 거. 그 다음에 설사로 가서 영양이 결핍되면서 몸이 수척해지는 경우도 있고, 불필요한 노폐물이 쌓이면서 부종이 되면서 비만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비만. 이 충미를 이제 인간관계에 비유하자면 관계 얽힘을 주의해라. 소띠생이 미월에 태어난 분들이 관계를 못해서 얽히는 게 아니죠. 이 관계의 달인들이에요. 그런데 관계가 넓혀지다 보니까 넓혀지고 확장되고 이익 창출을 위해서 과욕이 들어가죠. 이러면서 이제 관계 얽힘이 생기더라. 그래서 이제 관계 얽힘이 생기면은 이혼, 이별 이런 현상이 생기더라. 그래서 충미는 관계 연결의 대가들인데, 이것으로 인해서 과욕이 들어갔을 경우에 단절이 일어나고 이별이 일어나더라. 이때 이제 충미충이 건강에 문제까지 갈 수 있다는 거죠. 한편으로는 충미충이 이제 관계를 단순화시켜야 되는데 단순화가 쉽지 않죠. 능력자다 보니까 주변에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단순화하는 과정이 자기 인생, 자기의 건강을 위해서, 자기의 관계를 위해서라도 필요하더라.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젊었을 때는 뭐 이 일도 해보고 저 일도 해보지만 나중에는 좀 소규모로 관계를 만들어 가라.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겠죠. 자, 다음 시간에는 원숭이 신, 입추가 있는 원숭이 신월에 태어나신 분들을 공부해 볼게요.